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훈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meat aging, 즉 고기의 숙성에 대한 화학입니다. 사실 보기만 해도 신선한 생고기에 마블링까지 절묘하게 들어가 있으면 왠지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이징한 고기라며 말라 비틀어진 듯도 하며 색이 거무죽죽하게 변해 상한 건 아닌가 싶은 고기를 더 비싸게 판매합니다. 조금만 더 말리면 육포가 될 것 같은데 또 구워 먹어보면 그렇게 딱딱하거나 건조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도대체 뭘까요? 고기의 숙성은 단순히 비싸게 팔기 위한 상술일까요? 아니면 정말 근거가 있는 걸까요? 에이징의 종류는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공기에 노출된 상태로 상온보다는 조금 낮은, 하지만 냉장은 아닌 조건에서 숙성되는 건식 숙성, 곧 드라이 에이징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새롭게 탄생한 방식으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단단히 밀봉해 숙성시키는 습식 숙성법, 곧 웻 에이징입니다. 건식 숙성은 최근 많이 보이는 표면이 어둡게 변하고 단단하게 말라 보이는 숙성 고기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공기 중에 놔둔다고 될 수 없고 온도와 습도의 엄격한 조절과 지속적인 관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블링이 꽤나 많은 고급 고기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고 수분이 제거되며 맛이 농축됩니다. 단단하게 굳어지는 겉면은 잘라내서 버려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도 소모가 큽니다.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전통적 방식이지만 아무나 간단히 할 수 없는 어려운 숙성법입니다. 이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적 쉬운 새로운 숙성법이 탄생합니다. 습식 숙성법은 랩이나 비닐로 감싼 후 공기를 빼내 밀봉한 상태로 숙성이 진행됩니다. 외부로부터 물질이 유입되거나 내부의 성분이 밀봉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없어 수분이 유지되며 온도만 낮게 유지한다면 다른 조절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서 비용도 적게 들고 전문성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도 필요 없어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숙성입니다. 최근에는 그림처럼 수조에 밀봉된 고기들이 넣어져 숙성되는 모습이 식당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습식 숙성이라고 물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온도 유지를 편하게 하고 고객들에게 있어 보이게 전시하는 광고 수준이지 물에 넣는다고 더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습식 숙성법은 정말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방식이기 때문에 수조 같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그럼 숙성은 왜 하느냐? 바로 사후 경직과의 싸움입니다. 추리소설이나 범죄영화 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후 경직은 인간을 비롯한 동물이 사망한 이후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뻣뻣하다는 의미의 리고르, 죽음이라는 몰티스가 합쳐진 라틴어입니다. 사후 경직의 정식 표현이기도 하죠. 우리는 호흡을 하며 살아갑니다. 산소를 들이마셔 몸에 공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소를 호흡하는 것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섭취한 포도당이 사슬처럼 연결되어 몸에 저장된 형태인 글리코겐은 산소와 반응해 다시금 포도당으로 분해되며 크레페로라는 에너지 생성 생화학 반응 사이클을 돌며 우리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원인 ATP를 만들게 됩니다. ATP는 세포의 물질 수송부터 근육작용 등 온갖 곳에 사용되죠. 그런데 죽게 되면 산소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며 몸 안에 남아있는 당분과 ATP 등을 소모하며 더 이상 생명 반응이라고 하긴 애매한 생화학 반응이 체내에서 잠시 일어납니다. 곧 모든 에너지원이 고갈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고갈되어 ATP가 더 이상 없다면 근육의 움직임을 만드는 마이오신 분자들이 액틴 필라멘트에 달라붙어 단단히 굳어진 상태로 유지됩니다. 피로부산이나 젖산 등도 계속해서 축적되며 계속해서 몸은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후 경직이지 수축이 아닙니다. 몸이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굳어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체온인 37도에서는 근조직 수축이 사후에 발생하며 17도 이하의 저온에서는 억제됩니다. 결국 오히려 차가운 곳이 따뜻한 곳보다 몸을 부드럽게 유지한다니 고기를 보관하기 어디가 좋은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도축하면 질겨지기 때문에 발골과 손질 등은 차가운 환경에서 이루어지죠. 어쨌든 사후에 경직은 올 수밖에 없고 고기는 질겨집니다. 도축 후 사후 경직은 점차 완화됩니다. 숙성이라는 과정으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숙성 없이도 동물의 근육 조직과 체내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자가소화 반응에 의해 점차 풀립니다. 이로부터 더 많은 시간이 흐른다면 부패가 발생해 세균이 증식하며 고기가 변형되는 결말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연스러운 숙성을 사후 경직과 부패 중간에 적절한 상황으로 조절할 수 있다면 고기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그것이 건식 혹은 습식 숙성이 탄생한 이유입니다. 동물의 체내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칼파인은 칼슘 의존성 시스테인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의미하며 칼슘이 존재할 때 작동합니다.
물론 신경세포의 작동 등 때문에 칼슘은 체내에 풍부해서 사후 경직 이후 칼슘이 새어나와 작동하게 됩니다. 다른 효소로는 카텝신이 있습니다. 모든 동물 및 유기체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며 근조직 간의 연결을 끊어냅니다. 자연 숙성이 아니라 연화작용을 하는 천연 효소들을 조리 전 단계에 처리해서 빠른 숙성을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인애플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든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파인애플 속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고기에 연화작용을 합니다. 브로멜라인의 재밌는 점은 50도 이상에서 효소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인체 속에 있는 효소는 체온, 즉 37도 내외에서 가장 효율적이지만 열대 과일은 더 높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최대 65도까지 작동합니다. 그러니 파인애플 효소를 바르고 고기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연육작용이 서서히 일어나죠. 대신 파인애플 효소를 넣고 수비드로 저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연육작용이 엄청나게 돼서 흐물흐물하고 기분 나쁜 질감의 고기가 돼버립니다. 파파야에 함유된 파파인, 그리고 생강 등에 있는 진지파인도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고기에 양념을 재울 때 생강을 넣는 것은 냄새 제거 외에도 연육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분해 효소의 종류는 이 외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시는 무화과나무 수액 등에서 추출됩니다. 연화제에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엘라스틴이나 콜라겐, 액토마이오신에 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대신 구충제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생충을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기생충들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으로 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고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도 엘라스틴 등이 풍부한데 무화과 가즙 등을 으깨서 머리에 발라두면 머리카락이 초토화되지 않을까요? 궁금하긴 한데 이건 차마 못해보겠습니다. 친구에게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액티니딘은 키위에 함유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파인애플 대신 키위를 이용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도 있죠. 하지만 파인애플이 훨씬 저렴합니다. 시판되는 연육제에도 브로멜라인이나 파파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성분표에 쓰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공적인 화학 물질로 고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편리하고 저렴하게 제품화한 것이니 사용한다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체내에 원래 있었든지 따로 넣어줬든지 효소들은 근육 섬유나 조직들 간의 연결고리를 끊어 작게 나눠줍니다. 오래 처리한다면 근섬유 속 단백질들도 조금 더 작은 아미노산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후 경직을 해결하는 숙성의 순간들입니다. 이제 이론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건식이나 습식 숙성 등이 또 다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비싼 가격을 내고 먹었을 때 맛있다는 것이 정말로 맛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의 환상일까요? 두 종류의 고기 부위에 대해 다양한 숙성 결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아주 최근 논문을 한 편 들고 왔습니다. 논문에서는 도축 직후와 48시간 경과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LD와 ST라는 두 부위에 대해서 비교했는데 LD는 롱기시무스 도르시, 우리나라 말로는 배층 췌장근이라 불립니다. 뒤쪽에 길게 내뻗은 근육 조직인데 도축 관련 자료를 보면 6번에서 12번 갈빗대 사이에 위치한 등심을 의미합니다. 잘랐을 때 눈처럼 가운데 모양이 보여서 립아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 말로는 꽃등심이라 부르는 부위입니다. ST는 세마이텐디노수스이며 반건양근 혹은 반힘줄 모양근이며 소의 윗 엉덩이 부분의 근육입니다. 부위 명칭으로는 홍두깨살입니다. 이들 모두 도축 후 48시간이 경과했을 때 pH가 크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6.5 내지 6.8에서 5.6 내지 5.7 정도로 1에 가깝게 감소합니다. pH가 1만큼 줄어든 것을 가지고 무슨 큰 차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pH에 쓰여있는 P는 로그 값으로 변화시켰다는 의미여서 수소 이온의 농도로는 10배 이상 변화한 셈입니다. pH의 감소는 당분해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균 증식이 억제되고 고기가 안정화됩니다. 건식과 습식 숙성에 따른 차이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DA는 건식 숙성, WA는 습식 숙성을 의미하며 도축 후 짧게는 2일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숙성 동안 pH와 수분 등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습식 숙성의 경우 pH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진공으로 밀폐해서 미생물의 유입이나 성장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당분해와 세균 증식 억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분 보유 용량 변화의 경우 30일 이후 건식 숙성에서 급격한 감소가 발생합니다. 30일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수분 손실이 있지만 건식과 습식이 크게 차이나진 않습니다. 드립 로스 퍼센트는 숙성 보관 중 내부 조직에서 심출된 수량을 의미합니다.
세포막의 수분 투과성, pH에 의한 단백질 변성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30일 이후에 급격한 손실은 단백질의 변성을 의미합니다. 단백질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의미이며 보통 숙성을 30일 이상은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쿠킹 로스 퍼센트는 조리 과정 중 손실되는 수분이며 열 처리에 의한 단백질 변성 때문입니다. 질감이나 식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맛을 내는 화합물들의 손실로 이어지죠. 이 경우 습식과 건식 모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맛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숙성을 통해 더욱 식감이 좋은 고기를 만든다고도 하는데 이것도 사실일까요? 이 역시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경도, 쫀득함, 씹는 맛, 탄력성, 회복성, 점착력의 요소들은 정량화된 분석을 통해서 수치화가 가능합니다. 수치가 많으니 핵심만 보자면 15일을 경계로 차이가 완화됩니다. 숙성 15일까지는 점차적으로 먹기 좋고 질감이나 식감이 좋은 형태로 육질이 향상됩니다. 효소 작용과 탈수가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이후부터는 큰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앞서 봤던 단백질 변성 등으로 인해 고기의 상태가 나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보통 15일 내외를 기준으로 처리하는데 모두 과학적이며 경험적인 이유가 있는 기간입니다. 절대로 아주 오랜 기간 숙성했다고 대단한 고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단순히 상술일 뿐입니다. 요약입니다. 고기 숙성은 도축 이후 사후 경직을 해소해 부드러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과 탈수로 맛이 더 진해지는 것도 기대됩니다. 건식과 습식 숙성 모두 효과가 있지만 번거롭다면 효소 연육제를 사용해도 탈수 이외의 연육작용은 완전히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숙성의 효과는 확실히 있지만 15일 이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앞서 본 논문에서의 연구는 건식과 습식의 차이와 숙성 고기의 공급, 비용과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만들 수 있을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꾸준한 질의 숙성 고기를 만들 수 있다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15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여러 요소들을 확인한 셈입니다. 건식이든 습식이든 다 생고기보다 맛이나 질감은 더 좋으니 먹고 싶은 걸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하시려면 습식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건식은 집에서 괜히 시도하지 않길 바랍니다.